이젠 지긋지긋해 사경우. 곽준서가 빈 맥주잔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친구는 한숨을 내쉬며 육즙이 가득한 갈비살에 이를 꽉 물었다. 두 사람은 몇 분 동안 침묵하며 식사를 음미했다. 그러자 사경호가 말했다. 포상민은 보기만큼 단순하지 않다고 바로 말했잖아요. 그는 두 손을 벌렸다. 어떻게 할 수 있겠어? 넌 이 도시에서 가장 큰 식당 제국의 젊은 후계자잖아. 미녀들이 줄을 잇는 건 당연한 일이죠. 곽준서는 슬프게 웃었다. 네, 그런 게 익숙하죠. 그런데 포상미를 만났을 때는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른 여자애들보다 조금 똑똑할 뿐이었어요. 내 돈에 관심 없는 척했어. 그러다 자기를 좋아한다는 걸 알고는 돈을 뜯어내기 시작했죠. 곽준서는 한숨을 내쉬며 흘린 소스 위에 포크로 무늬를 그리기 시작했다. 그것만 그렸으면 좋았을 텐데. 여자친구에게 돈을 쓰는 게 미안한 건 아니었죠. 저는 그녀의 아파트, 미용사, 트레이너 비용을 기꺼이 지불했습니다. 그녀의 옷, 화장품, 보석을 사주고 레스토랑에 데려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녀를 기쁘게 해줄 수 있어서 좋았어요. 곽준서는 다시 한숨을 내쉬었다. 벌써 두 번째 맥주 한 잔이 그의 머리를 때렸고 그는 가장 친한 친구와 슬픔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내가 대가로 너무 많은 것을 요구했나? 그는 사경호에게 물었다. 그저 저를 사랑해주고 솔직해지길 바랐을 뿐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곽준서는 한숨을 쉬었다. 정말 지긋지긋하다. 더 이상 여자를 믿을 수가 없네요. 그 순간 웨이터가 그들에게 다가왔습니다. 곽준서, 사경호, 한 잔 더 드릴까요? 그는 빈잔을 치우며 물었다. 그래, 비찬영, 한 잔 더 줘. 곽준서가 대답했다. 남자가 맥주를 가져와서 나가자 사경호는 미소를 지었다. 내가 당신네 집 식당에 가는 게 얼마나 좋은지. 그가 말했다. 서비스는 항상 최고예요. 곽준서가 웃었다. 네, 장점이 있죠. 사경호는 문득 카운터로 걸어와 금발의 작은 웨이트리스와 미소를 주고받는 비찬영을 힐끗 쳐다보았다. 이 비찬영이 우리 웨이터다. 사경호는 생각에 잠겨 말했다. 혹시 여자친구가 자신을 정말 사랑하는지 의심한 적은 없었을까? 곽준서 역시 사랑에 빠진 커플을 바라보았다. 그런 의문은 없을 것 같아요. 그는 대답했다. 왜 그 얘기를 꺼냈어요? 여자를 만날 때 자신이 누구인지 말하지 말아야 할 것 같아요. 그가 제안했습니다. 맥주가 그에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남자인 척해야 한다는 뜻인가요? 그는 분명히 말했어요. 맞아요. 그리고 그 소녀가 돈이 아니라 당신을 사랑한다고 확신하면 그녀에게 모든 것을 말하십시오. 그녀에게 얼마나 즐거운 놀라움이 될지 상상할 수 있습니까? 곽준서는 그것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 제안이 완전히 터무니없어 보였습니다. 반면에 한번 시도해보는 건 어떨까요? 하지만 그는 반대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방법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요. 저는 결코 쉬운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여자라도 저를 바로 알아볼 수 있을 거예요. 걱정 마. 우리가 다 준비할 테니까 먼저 레스토랑에서 웨이터로 일하게 될 거예요. 가급적이면 아무도 얼굴을 모르는 곳이면 좋겠군요. 저렴한 옷, 신발, 휴대폰, 자동차를 사드릴게요. 비싼 시계는 꼭 벗으세요. 곽준서가 웃었다. 알았어요. 그렇게 하죠. 재미있을 것 같네요. 잘 안 되더라도 재미있고 새롭고 값진 경험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사경호가 덧붙였다. 친구들은 그 후 며칠 동안 저렴한 생활의 함정을 찾아다녔습니다. 사경호는 비찬영으로부터 가게 목록을 받았습니다. 여기 모든 것이 얼마나 저렴한지 보세요. 곽준서는 친구에게 놀라워하며 말했습니다. 품질은 아쉬운 점이 많지만 저에게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처음 몇 달 동안은 확실히 그렇습니다. 여기 트레이너들이 친절해요. 사경호가 한 켤레를 신어보며 말했습니다. 제가 살게요. 곽준서가 웃었습니다. 사실 저를 데려가려고요. 그가 말했다. 고르는 건 그만하자.
휴대폰 쇼핑하러 가자. 그들은 동네 시장에서 중고 스마트폰을 샀습니다. 그러다 광고에서 오래된 자동차를 발견했습니다. 두들겨 맞지도 않았고 도색도 안 된 거죠? 사경호가 비즈니스맨 같은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잠도 못 자고 면도도 안 한 마른 청년 판매자는 허탈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그는 대답했다. 주인은 한 명이었어요. 마치 자기 물건인 것처럼 소중히 간직하고 있었죠. 제비처럼 날아갈 거야. 곽준서는 한숨을 내쉬며 목소리를 낮추며 은밀하게 물었다. 적어도 두어 달은 있어야 할 텐데. 소녀는 그를 의심스럽게 바라보았지만 대답했다. 6개월은 버틸 수 있겠지만 그 이후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곽준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가져가자. 차를 다 고치고 나니 남은 것은 플랫뿐이었다. 곽준서는 처음엔 하고 싶지 않았지만 친구가 설득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는 말했다. 만약 여자를 집에 데려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냐고요? 도시에서 가장 비싼 지역에 있는 펜트하우스를 설명하진 않겠죠? 타당한 주장이었습니다. 그들은 기숙사촌에 있는 평범한 원룸을 선택했습니다. 다음은 직장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곽준서 씨는 주인의 아들로 인근의 여러 레스토랑에서 익숙한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동네에 새 차를 몰고 갔을 때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젊은 여성 종업원에게 고용되었습니다. 작고 큰 파란 눈과 금발머리를 단정하게 낮게 묶은 그녀는 곽준서 여학생을 닮았다. 몇 살일까? 그는 생각했다. 하지만 접수원이니 분명 프로일 거라고 생각했다. 아빠가 엄격하거든요. 전에 웨이터 일 해봤어. 이름표를 보고 연설이라는 이름을 가진 여자아이에게 물었다. 네, 해봤어요. 곽준서라고 대답했다. 오래전 일입니다. 실제로 고등학교 때 웨이터로 일했다고 합니다. 곽준서가 갑자기 부잣집 아들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던 고등학교 시절이 있었습니다. 부모와 선생님의 권위가 무너지고 또래 친구들 사이에서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고 멋진 사람이라고 느끼기 시작하는 바로 그 사춘기에 접어든 것이죠. 곽준서는 그때 조금 흥분했죠. 부모님이 돈에 제한을 두지 않았고 원하는 만큼 가져갈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학교에서 곽준서의 행동과 성적 부진에 대해 불평하는 전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곽준서는 밤늦게까지 학교에 남아있거나 친구들과 외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눈치챈 아버지는 아들을 불러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나는 네가 우리 가족의 돈으로 얻을 수 있는 모든 기회를 누리는 것을 찬성했었다. 그는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네 엄마는 반대했지만 하나뿐인 아들에게 독립심과 책임감을 가르치고 돈과 가장 중요한 시간을 관리하는 법을 배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왜냐하면 돈은 정말 소중한 유일한 자원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내 엄마가 옳았어. 넌 그런 책임감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 널 탓하지 않아. 나도 한때 10대였으니까. 다만 너와 달리 모든 것을 얻지 못했을 뿐이지. 넌 현실을 알아야 해. 곽준서, 넌 벌써 14살이야. 부모님의 허락을 받고 일할 수 있다는 뜻이야. 하지만 아빠 곽준서는 그때 깜짝 놀랐다. 일하기 싫어요. 아버지는 한숨을 쉬었다. 그건 내 권리야. 하지만 이 대화를 끝내기 전에 오늘부터 네가 번 돈은 네가 직접 써야 한다는 걸 알려주마. 학교 급식은 계속 먹을 거고 운전기사가 등하교를 도와주겠지만 그게 다야. 하지만 아빠, 저와 제 친구들은 내일 외출하고 싶어요. 그 외출에 필요한 돈은 직접 벌 수 있어요. 어떻게요? 우리 식당에서 웨이터로 일하세요. 일 잘하는 사람한테는 팁도 많이 줘요. 물론 곽준서는 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이 비웃었을 테니까요. 그는 며칠만 지나면 아버지가 진정하고 마음이 바뀌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군경기는 바위처럼 다가갈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2주 후 곽준서는 아버지를 찾아와 식당에 취직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주인은 면접 없이 일반적인 조건으로 그를 고용했습니다. 주인은 매니저에게 아들을 다른 웨이터들과 똑같이 대우하라고 직접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이 레스토랑에서 곽준서는 진짜 인생 학교를 다녔습니다. 처음 2주는 그에게 힘들었습니다. 메뉴를 배워야 했고 항상 웃어야 했고 잠시도 앉아 있을 수 없었죠. 아버지 식당의 모든 직원이 완벽하게 일해야 했기 때문에 그는 모든 잘못에 대해 질책을 받았습니다. 그는 일하느라 너무 피곤해서 여가를 즐길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는 학교에도 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몇 달 후 곽준서는 아버지가 이런 방식으로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곽준서는 돈에 대해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평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돈을 버는지 이해했습니다. 그는 가족이 가진 모든 것에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곽준서는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웨이터로 일했습니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 1년에 몇 달은 아버지의 식당에서 일을 하곤 했습니다. 물론 아들이 대학에 진학한 후에는 아르바이트를 그만둬야 했습니다. 군경기 대표는 아들이 학업에 집중하길 바랐습니다. 훗날에는 식당 체인 전체를 아들에게 물려줄 생각이었죠. 하지만 아직은 먼 미래의 일이었습니다. 곽준서는 이 시간을 경험을 쌓고 개인 생활도 정리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빨리 기억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곽준서는 계속했습니다. 저는 빨리 배우는 편이에요. 연설이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갑자기 두 손을 꽉 쥐었다. 어디 아픈 데가 있나요? 그가 물었다. 소녀는 웃으며 대답했다. 제가 상관할 바는 아니지만 웨이터에 지원할 사람처럼 보이진 않네요. 보통은 아주 어린 남학생과 여학생이 찾아옵니다. 대부분 학생들입니다. 곽준서 씨가 웃었다. 전 이제 겨우 25살이에요. 그보다 더 어려 보이시네요. 23살이에요. 이렇게 어린 나이에 이런 레스토랑에서 관리자가 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저는 16살 때부터 이 식당에서 일해왔어요. 소녀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청소부로 시작해서 웨이트리스로 일했고 1년 전에는 관리자가 되었습니다. 아주 잘하시네요. 곽준서가 대답했다. 제 자신에 대해 조금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최근까지 저는 회사 사무실에서 일했습니다. 회사가 갑자기 부도가 나면서 모든 직원이 길거리에 나왔습니다. 저는 인기 있는 특기가 없어서 일자리를 찾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집세도 내야 하고 차에 기름도 넣어야 하고. 연설이는 그의 말을 곰곰이 생각하며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모든 기회를 잡는 사람이 좋아요. 그녀는 말했다. 곽준서, 너를 채용할게. 마치 학생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도 거의 변하지 않은 교복으로 다시 갈아입고 홀에 나가니 기분이 묘했습니다. 물론 메뉴는 거의 외울 정도였다. 연설이 씨는 인턴 첫날부터 메모도 없이 손님들에게 가장 복잡한 메뉴를 알려주고 개인적으로 추천도 해줘서 놀랐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만난 웨이터 중 가장 재능 있는 웨이터였어요. 둘째 날 곽준서에게 고백을 했어요. 너로 바꿀까? 그가 제안했죠. 곽준서는 곧바로 자신을 바로잡았습니다. 물론 직장에서는 당신뿐이죠. 당신은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곽준서 씨. 그녀는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직장에서 저는 일을 좋아합니다. 첫 주 일을 마친 곽준서는 친구를 만나러 술집에 갔습니다. 어땠어요? 사경호에게 물었다. 소박한 삶은 어때요? 대학 시절이 생각났습니다. 그가 대답했다. 고등학교 때와 비슷해요. 손으로 작업하는 게 재미있어요. 그리고 처음 3일 동안은 다리에 쥐가 났어요. 물론 모든 것이 흥미롭습니다. 친구는 눈을 굴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성과의 성공에 대해 묻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생긴 웨이터를 보고 있을 거예요. 곽준서가 웃었다. 사경호, 아직 일주일밖에 안 됐어요. 아직 아무도 못 만났어요. 근데 넌 직장에 여자 많지? 친구가 물었습니다. 네, 맞아요. 웨이트리스, 바텐더, 손님들. 몇 마디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이 많아요. 하지만 지금까지 마음에 든 사람은 상사 한 명뿐이에요. 와,
데이트 신청은 했어요? 아니요. 연설혜 씨는 대화 초반에 직장 내 연애를 반대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안타깝네요. 친구는 소파에 등을 기대고 곽준서에게 음흉한 표정을 지었다. 너한테 과제를 하나 주겠다. 다음 주에 적어도 한 번은 데이트를 해야 해. 잊지 마. 넌 여기 웨이터로 일하러 온 게 아니라 단순한 여자를 만나기 위해 단순한 남자 역할을 하는 거야. 알았어요. 곽준서는 한숨을 내쉬었다. 열심히 해볼게요. 다음 날 곽준서가 출근하자 직원들 모두 기분이 좋았습니다. 다들 왜 이렇게 기분이 좋을까요? 그는 바텐더 라구름에게 물었습니다. 회사 월요일이라서요. 그녀는 대답했다. 모든 직원이 근무를 마치고 남아서 작은 파티를 하는 날이라고요. 아, 지금도 그렇죠. 곽준서는 생각했다. 곽준서는 식당에서 4년 동안 일했지만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그런 파티에 참석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뭐 하나 물어봐도 될까요? 라구름이 물었다. 그녀는 길고 높은 빨간 포니테일 머리를 어깨 너머로 넘기며 장난스럽게 머리를 만지작거렸다. 물론이죠. 곽준서는 깜짝 놀라 대답했다. 결혼하셨어요? 그는 그런 질문을 예상하지 못했다. 아니요. 여자친구는 있나요? 아니요. 라구름, 곽준서. 연설이가 그들에게 다가갔다. 이미 업무가 시작됐는데 업무는 하지 않고 수다를 떨고 있네. 라구름은 고개를 끄덕이며 곽준서에게 윙크를 하고는 다시 밭 쪽으로 돌아섰다. 그녀는 한 손에는 잔을, 다른 한 손에는 수건을 들고 부지런히 일하는 척하기 시작했다. 곽준서 역시 클립보드를 들고 연설이를 향해 죄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테이블로 걸어갔다. 그는 문득 연설이가 자신과 라구름의 대화를 방해한 것이 기분이 좋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접수원이 그를 질투한 걸까요? 그건 좋은 일이겠지. 곽준서는 주문을 받은 후 연설이를 살짝 엿볼 수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전화로 열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었다. 진지한 표정으로 보아 업무와 관련된 대화였고 곽준서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렇게 길고 평온했던 월요일이 끝났습니다. 마지막 손님을 뒤로하고 문이 닫히고 잠기자 빨간 머리의 라구름은 수건을 카운터에 온 힘을 다해 내리쳤습니다. 회사 월요일이다. 그녀는 비명을 질렀다. 회사 월요일. 사방에서 그녀에게 대답했다. 곽준서는 연설이도 이 총소리에 동참한 것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후 모두가 동시에 식당을 정리하고 파티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손님들을 위해 차분하고 절제된 음악이 경쾌하고 모던한 음악으로 바뀌었습니다. 라구름은 춤을 추며 칵테일을 휘젓고 샷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어시스턴트 셰프는 테이블 위에 에피타이저 플래터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연설이는 그날의 보고서를 확인하고 있었다. 곽준서가 그녀에게 다가왔다. 제가 도울 일이 있을까요? 그는 연설이에게 물었다. 할 수 있어요. 라구름이 갑자기 대답했다. 나 좀 도와줘요. 연설이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곽준서는 어쩔 수 없이 라구름을 도와줄 수밖에 없었다. 몇 분 후 두 사람의 진짜 재미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곽준서는 확실히 학생의 기분을 느꼈습니다. 이 순간 곽준서는 아버지가 수년 전에 왜 이런 회사 월요일을 만들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이런 파티는 팀을 하나로 모았습니다. 그는 이곳에서 일한 지 2주밖에 되지 않았는데 오늘 갑자기 팀의 일원이 된 기분이 들었습니다. 모두 함께 노래하고 농담하고 일화, 직장에서의 흥미로운 사건을 이야기하고 물론 술도 마셨습니다. 라구름은 곽준서와 가장 가까웠습니다. 그녀는 모두를 위해 술을 따르고 동시에 그와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반면 연설이는 다른 남자들과는 즐겁게 놀았지만 곽준서와는 멀리 떨어지려고 애쓰는 듯했다. 여기가 마음에 드세요? 라구름이 다른 쟁반에 샷잔을 채우며 물었다. 네, 여기 좋아요. 바텐더는 술잔을 다 채우자 능숙하게 쟁반을 들어 방을 가로질러 옮겼습니다. 기뻐하는 직원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재빨리 술잔을 집어들었습니다.
곽준서는 라구름에게 돌아와 트레이를 카운터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내일 쉬는 날이라 다행이네요. 그가 말했다. 그녀는 웃었다. 네, 그렇지 않았으면 우린 살아남지 못했을 거예요. 여기서 일한 지 얼마나 되셨어요? 곽준서에게 계속 대화를 이어가자고 했다. 그는 문득 라구름도 참 예쁜 여자라는 생각이 들었다. 왜 저렇게 연설이에게 집착하는 거지? 어차피 그녀는 그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사실 그녀는 그가 다가오려고 하면 일부러 무시한다. 사실 사경호가 제대로 일깨워줬어요. 그는 웨이터 일하러 온 게 아니라 좋은 여자 만나러 온 거라고. 라구름이랑 사귀면 어떨까요? 예쁘고 재밌고 재미있고 곽준서도 분명히 좋아하잖아요. 거의 1년이 지났어요. 소녀는 그의 질문에 대답했다. 경제학을 공부하고 빨간 졸업장을 받았습니다. 축하합니다. 곽준서가 대답했다. 그리고 나서 뭐? 부모님께 드리고 여기서 일하러 갔어요. 후회하지 않으세요? 아니, 건배하자. 그러죠. 잔을 부딪히며 술을 마신 후 곽준서는 연설이의 시선을 잠시 붙잡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뒤돌아보니 이미 연설이는 셰프와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있었다. 라구름이 갑자기 생각에 잠긴 듯 말했다. 집에 정말 맛있는 살구 팅크가 있어요. 제가 직접 만들었어요. 정말 맛있어요. 곽준서는 아직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며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꼭 한번 드셔보세요. 바텐더가 계속 말했다. 언제 한번 놀러 오시겠어요? 그는 분명히 대답했다. 왜 언젠가? 라구름은 깜짝 놀랐다. 오늘 밤도 괜찮아요. 알았어요. 맘대로 하세요. 자정을 훨씬 넘겨서야 끝났다. 곽준서는 두 발로 설 수 있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한 명으로서 택시에서 남자들을 앉히고 식당을 정리하는 일을 도왔다. 그는 연설이도 남아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제가 택시 불러드릴게요. 곽준서가 그녀에게 제안했다. 술을 마시지 않았으니 내 차를 타고 갈 테니 내가 직접 식당 문을 닫을 때만 오라고. 원칙의 문제입니다. 곽준서는 웃었다. 항상 그러시네요. 여자친구를 잊었나 보네. 연설이가 웃었다. 마지막으로 본 게 화장실에서였어요. 도움이 필요하면 물어봐요. 그 사이에 제가 닫을게요. 라고 말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화장실 쪽으로 걸어갔다.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라구름. 곽준서가 불렀다. 라구름, 무슨 일 있어? 그는 흐느끼는 소리만 들리자 흐느끼는 소리인 줄 알았다. 그는 연설이에게 도움을 청해야 했다. 그녀는 한숨을 쉬면서도 제 갈 길을 갔다. 잠시 후 곽준서는 그녀의 욕설과 고함 소리를 들었다. 곽준서, 도와줘요. 연설이는 얼굴에 검은 아이라이너를 묻힌 채 흐느끼며 일어나지 않으려는 라구름을 일으켜 세우려 애쓰고 있었다. 그녀에게서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은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 연설이와 곽준서는 그녀를 씻겨서 스태프실로 데려갔다. 알았어요. 안내원이 한숨을 쉬었다. 집까지 데려다 줄게요. 오늘 면회 가기로 했지. 곽준서는 갑자기 소년처럼 얼굴이 붉어지는 걸 느꼈다. 응, 나한테 전화했어. 어쨌든 고마워요. 연설이 씨 아마 택시 안 태워줄 거야. 라구름을 뒷좌석에 태웠다. 곽준서가 옆에 앉아 그녀를 통제했다. 연설이는 한숨을 쉬며 시동을 걸었다. 라구름의 아파트까지 두 사람은 조용히 차를 몰았다. 그러자 접수원이 바텐더의 지갑에 손을 뻗어 아파트 열쇠를 꺼냈다. 안으로 들여보내라. 그녀는 곽준서에게 명령하고 문을 열러 갔다. 그는 불평 없이 과음한 동료를 품에 안고 접수원을 따라갔다. 아파트에서 그들은 라구름의 정신을 차리게 하려고 다시 시도했다. 이것과 그들은 성공하지 못했지만 소녀는 갑자기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를 사랑했다. 갑자기 그녀가 말했다. 3년, 그리고 그는. 연설이는 한숨을 쉬며 다시 한번 젖은 수건으로 얼굴을 닦고 라구름에게 종이 손수건을 주었고 소녀는 즉시 사용했습니다. 그녀의 남자친구는 2주 전에 그녀를 차버렸다. 그녀는 곽준서에게 설명했다.
그래서 걱정이라고. 주전자를 올려주세요. 곽준서는 2번 물어볼 필요도 없었다. 그는 재빨리 부엌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왔다. 연설이는 이미 소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위로의 말을 중얼거리고 있었다. 라구름은 무언가 무의미한 대답을 하고 있었고 곽준서는 그런 그녀에게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었다. 2시간 가까이 더 함께 노력한 끝에 라구름은 정신을 차리고 조금이나마 진정되었습니다. 라구름이 잠이 들자 연설이와 곽준서는 조용히 아파트 밖으로 나가 문을 닫았습니다. 내가 태워다 줄게. 연설이가 제안했다. 이 시간에는 택시를 잡을 수 없을 거예요. 이따가 어떻게 집에 갈 건데? 그가 물었다. 걱정 마세요. 익숙하니까. 차 안에서 곽준서는 어색한 침묵을 깨기로 결심했습니다. 회사 월요일이 이렇게 재밌는 줄 몰랐어요. 그가 말했다. 연설이가 웃었다. 아직은 가벼운 버전이죠. 2달에 한 번이라 다행이죠. 안 그러면 미쳐버릴 것 같아요. 이해해요. 미안해요. 연설이는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다. 왜 그랬어? 라구름을 위해서. 우리한테 그렇게 많은 시간을 낭비하게 한 거요. 이 모든 상황 때문에. 라구름에게 이런 일이 처음은 아니었어. 바텐더는 잘하는데 예민한 친구예요. 1~2달에 한 번씩 이런 이별을 겪어요. 곽준서가 웃었다. 그거예요. 저를 정말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저는 그저 그녀가 울어줄 수 있는 어깨가 되어줬을 뿐이었어요. 실망시켜서 미안해요. 라구름은 제가 책임질 수 없어요. 내일 모레 그녀와 얘기해서 그녀의 분명한 속내를 알아내세요. 그 여자에 대한 동정심도 결국은 동정심일지도 모르죠. 아니, 난 동정심 없어. 곽준서는 흥분했다. 그러고는 스스로를 바로잡았다. 그 여자도 좋지만 그 식당에 있던 다른 여자가 더 좋았어요. 차 안이 어두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접수원의 뺨이 분홍색으로 변한 것을 볼 수 있었다. 그 여자가 누구였죠? 너 그럼 왜 라구름한테 작업 걸었어? 그녀가 먼저 시작했어요. 처음엔 내가 관심을 가져주려고 했는데 네가 날 싫어한다는 걸 단호하게 보여줬어. 저도 그랬어요. 연설이가 먼저 시작했는데 스스로 끊어버렸어요. 우리 왔어. 그녀는 차도까지 차를 세우더니 갑자기 하품을 했다. 우리 집에 와서 커피 한잔 하지 않을래? 곽준서가 물었다. 집에 어떻게 갈지 걱정돼서요. 알았어요. 연설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벌써 눈을 힘껏 비비고 있었다. 집 좋네요. 그녀는 소파에 앉으며 말했다. 내 진짜 집을 보셔야 해요. 곽준서는 생각은 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5분이면 다 될 거야. 그는 그렇게 말하며 부엌으로 들어갔다. 거기에는 간이 커피 메이커가 서 있었다. 사경호는 너무 비싸고 의심스럽다며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곽준서는 맛있는 커피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나자 곽준서는 방으로 돌아와 연설이를 불렀습니다. 그녀는 이미 웅크린 차에 잠들어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이불을 덮어주고 의자에 앉았다. 그는 허리가 뻣뻣해지는 것을 느끼고 일어났다. 그는 눈을 뜨고 소파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았습니다. 귀를 기울여 보니 부엌에서 어떤 소리가 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곽준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를 주무르고 부엌으로 갔다. 좋은 아침이다. 연설이가 말했다. 아침 곧 준비될 거야. 그는 눈을 비볐다. 이거 뭐로 만들었어? 가게에 갔다 왔어. 아무것도 없네. 뭐 먹어? 곽준서는 마음속으로 어제 출근 전에 쓰레기를 버린 자신을 칭찬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연설이가 음식 포장지 더미를 보고 의심을 했을 테니까요. 전직 회사원이 이제 겨우 2주째 일하고 있는 웨이터가 배달할 돈은 어디서 구했을까요? 아, 여기저기 뛰어다녔어요. 그냥 오늘 가고 싶었어요. 그가 말했죠. 쉬는 날에. 직장에서 먹어요. 얼마면 돼요? 연설이는 손을 흔들었다. 나한테 빚진 거 없어. 스크램블 에그와 오트밀, 커피를 만들었어요. 2 사람은 자리에 앉아 아침을 먹었다. 맛있어요.
곽준서가 대답했습니다. 안내원이 되기 싫으면 요리사로 취직해라. 내가 추천해 줄게. 연설이가 웃었다. 아낌없는 제안 감사합니다. 기억해 두겠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치고 연설이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곽준서가 남아서 영화를 보거나 산책을 하자고 제안했지만 그녀는 거절했습니다. 정말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연설이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미안해요. 할 일이 있어서요. 내일 뵙겠습니다. 내일 봐요. 다음 날 곽준서는 한꺼번에 2명의 여자를 상대해야 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하기로 마음먹고 라구름부터 시작했다. 안녕. 그는 그녀에게 인사를 건넸다. 좀 어떠세요? 안녕하세요. 괜찮아요. 내 행동에 대해 사과를 기대하는 건가요? 아니요. 곽준서 씨한테요. 그냥 어떻게 지내는지 알고 싶어서요. 괜찮아요. 어제 남자친구랑 화해했어요. 잘됐네요. 곽준서 가볼까? 그래. 라구름은 무심하게 대답하고 선반에서 무언가를 꺼내기 위해 돌아섰다. 곽준서는 연설이에게 가려고 했지만 이미 연설이의 테이블에 손님이 와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서둘러 그쪽으로 갔다. 대학 동기인 완종혁과 공석권이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와, 곽준서. 공석권은 깜짝 놀라 숨을 내쉬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곽준서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다행히도 주변의 직원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옆 테이블은 아직 비어 있었다. 조용히 해. 그는 동료들에게 말했다. 난 여기 위장 잠입 중이야. 직원들 중 누구도 내가 누군지 알 수 없어. 그리고 당신들은 소리 지르면서 나를 폭로하려고 하잖아요. 다들 서로를 쳐다보더니 완종혁이 감탄하며 휘파람을 불었어요. 군경기 진짜 잘한다. 그가 말했다. 항상 재미있는 걸 생각해내죠. 그런데 자기 아들을 웨이터로 보내서 식당을 살피게 한다니. 조용히 해. 공석권이 야단쳤다. 곽준서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다. 완종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목소리를 낮췄다. 곽준서, 여기 음식 괜찮아? 곽준서가 고개를 끄덕였다. 걱정 마세요. 다 최고 수준이니까요. 평소처럼 뭐 주문할래요? 공석원은 그를 의심스럽게 바라보았다. 진짜 웨이터처럼 주문을 받을 건가요? 물론이죠. 나 진짜 웨이터거든. 알았어, 형. 형 말대로 해. 그럼 받아 적어요. 곽준서는 오랜 친구들이 갑작스러운 만남에 기뻐하는 모습이 혹시나 불필요한 관심을 끌지 않을까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스태프 중 누구도 이상한 점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완종혁과 공석권이 자리를 뜨고 몇 테이블을 더 서빙하고 나서야 비로소 연설이에게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곽준서입니다. 잘 지냈어요? 그녀는 웃었다. 잘 지냈어요. 식료품은 샀어? 아니면 아직도 부엌이 작동하길 바래? 했어요. 직접 확인하셔도 돼요. 이게 날 초대하는 방식이야? 용감하네요. 하지만 내가 여전히 내 상사라는 건 잊지 마. 잊은 게 아니야. 곽준서가 물렁물렁해졌어. 일단 산책이나 하자. 날씨도 좋은데. 그는 문득 마지막으로 여자한테 데이트 신청한 게 언제인지 기억이 안 난다고 생각했다. 비싼 레스토랑이나 말 타기, 열기구 타기 같은 특별한 데이트가 아니라 그냥 두 발로 시내를 걷는 거죠. 좋은 생각이네요. 연설이가 갑자기 말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사실 그 아이디어는 정말 좋은 생각이었어요. 곽준서 씨는 여자랑 밤에 시내를 걸으면서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나누는 게 이렇게 좋을 줄 몰랐어요. 가족에 대해 말해주세요. 그가 물었다. 당신은 너무 신비로워서 어디서부터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연설이는 웃었다. 알 수 없는 이유로 나를 둘러싸고 있는 신비로운 분위기를 깨뜨리는 것 같아 미안하기까지 하다. 하지만 그래야만 해요. 그래서 우리 가족, 저는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고 자랐어요. 여기서 버스로 1시간 정도 걸리죠. 엄마는 초등학교 교사이시고 아빠는 가게 주인이세요. 오, 멋지네요. 곽준서가 대답했습니다. 네가 왜 사람들을 잘 정리하고 기록을 남기는지 알겠구나.
그리고 왜 그렇게 책임감이 강한지도요. 연설이는 대답 대신 눈만 굴렀습니다. 저는 집안의 장녀입니다. 그녀는 계속했다. 동생 동혜진이 올해 11학년이 되고 오빠 만재봉이 5학년이 되거든요. 그럼 대가족이신가요?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은요? 아니요, 저는 집안의 외동딸이에요. 그가 대답했다. 엄마 아빠는 무슨 일을 하세요? 연설이가 물었다. 곽준서는 이 질문에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가정주부이고 아빠는 외곽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설이가 웃었습니다. 그럼 부유한 집안 출신이신가요? 곽준서가 웃었다. 평범한 집안이라면 그렇게 말하진 않겠죠. 저도요. 16살 때부터 이 일을 해왔다고 하셨는데요. 어떻게 그렇게 되셨나요? 고등학교를 막 졸업했는데 마침 아버지가 많이 아프셨어요. 돈이 급하게 필요했어요. 저는 도시로 갔어요. 대학에 진학할 계획이었지만 결국 취직하기로 결정했죠. 하지만 16살에 그들은 저를 아무 데도 데려가지 않았어요. 이곳에서야 전 관리자가 저를 불쌍히 여겨 청소부로 고용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제 경력은 아시다시피요. 나중에 대학에 갈 생각은 없으셨나요? 곽준서가 물었다. 연설이는 웃었다. 가끔 생각은 해보지만 아직은 여건이 안 돼요. 물론 지금은 아버지가 회복하셔서 더 이상 제 도움이 많이 필요하지는 않으시죠. 하지만 그래도 제가 여기서 일하는 한 부모님이 더 편하실 거라는 걸 알아요. 게다가 제 여동생도 곧 대학에 진학할 예정이에요. 아마 저와 함께 살게 될 거예요. 항상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시나요? 그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언제 자신을 생각하나요? 연설이는 웃었다. 내가 나 자신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누가 그래요? 첫째, 사랑하는 사람들이 행복하면 행복하죠. 둘째, 저는 23살인데 벌써 서울에서 가장 큰 레스토랑 체인의 매니저가 됐어요. 다음에는 매니저가 될지도 모르죠. 그게 나쁜 건가요? 곽준서 씨는 그 전망이 매력적이라며 웃었습니다. 그때까지 제가 여전히 단순한 웨이터로 남아있어도 계속 사귈 건가요? 데이트요? 그녀가 끼어들었다. 너랑 나랑 그냥 퇴근 후 데이트하는 거잖아. 하지만 데이트잖아요. 곽준서는 완강하게 반대했다. 그거 가지고 다투는 건 아니겠지? 알았어요. 연설이는 한숨을 쉬었다. 그냥 데이트하자. 그거예요. 곽준서가 자신 있게 말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후에 데이트를 시작한다. 너랑 다투는 건 불가능해. 그녀가 말했다. 너 정말 고집이 세구나. 맞아요. 그가 말했죠. 이제 막 나를 알기 시작했잖아. 연설이는 데이트 한 번으로 결론을 내리기엔 너무 이르다고 했지만 곽준서는 두 사람의 사이가 아주 좋아지고 있다고 확신했다. 인상을 남기겠다는 생각 없이 그냥 걸어다니는 게 얼마나 좋았을까. 식당은 괜찮은지, 산 꽃다발은 괜찮은지 등등의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자의 마음이 진심인지 아니면 돈을 요구할 타이밍을 기다리는 건 아닌지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 연설이와 함께라면 모든 것이 진짜였고 그는 그것을 느낄 수 있었다. 직장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곽준서는 둘 사이에 보이지 않는 수천 개의 실이 허공을 뚫고 서로를 연결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가끔은 그녀가 자신을 등지고 바라보는 것이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첫 데이트 이후 두 사람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데이트를 이어갔다. 연설이가 곽준서의 집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을 때 이번에는 그가 장을 봐와서 물었다. 그럼 이제 우리 사귀는 거라고 봐도 돼요? 아니면 아직도 고집 부리는 거예요? 그녀는 웃으며 키친타월로 그의 어깨를 때렸다. 조커. 연설이는 화를 내며 중얼거렸다. 알았어. 그렇게 중요하면 사귀는 걸로 하자. 나한테는 중요해. 곽준서가 진지하게 말했다. 그는 그녀의 허리에 팔을 감고 관자놀이에 키스를 했다. 그리고는 농담 삼아 물었습니다. 네가
레스토랑 매니저가 되고 내가 웨이터로 일해도 나랑 사귈래? 연설이는 한숨을 쉬었다. 당연하지, 바보 같으니. 그녀는 대답했다. 당연히 너랑 사귈 거야. 네가 누구랑 어디서 일하든 상관없어. 주말에 그는 사경호를 만났다. 요즘은 거의 만나지 않고 가끔 메시지만 주고받던 절친이었다. 곽준서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예전처럼 함께 만나자고 제안했습니다. 친구는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그랬죠. 곽준서와 포옹을 하고 평소와 같은 테이블에 앉은 후 그는 물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이네요. 절친한 친구에게 그렇게 할 만한 이유가 있었을 텐데요. 곽준서가 웃었다. 미안해요. 만나서 정말 반가워요. 그리고 언제나 그렇듯 내 말이 맞다. 다 이유가 있었어. 넌 사랑에 빠졌어. 묻지도 않고 그냥 사실대로 말했어. 맞아요. 곽준서가 대답했다. 또 맞아요. 저 여자 누구야? 당신 상사? 네, 연설이라는 분인데 정말 대단한 분이세요. 곽준서는 1시간 동안 사경호에게 지난 몇 달 동안 자신과 연설이 사이에 있었던 모든 일을 털어놓았다. 잘 됐네요. 사경호는 대답했다. 서두르고 싶진 않지만 이번에 정말 제대로 된 사람을 만난 것 같네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프로포즈 할 거예요. 곽준서는 의심의 여지 없이 대답했습니다. 벌써? 너무 서두르는 거 아니야? 아니요, 확실해요. 그럼 말리지 않을게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건가요? 레스토랑 전체를 촬영할 건가요? 몰디브로 초대할까요? 아니면 장미 한 송이 사줄까요? 곽준서가 웃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예쁜 반지를 사서 내 아파트 주방에서 프로포즈 할 거예요. 별로 로맨틱하지 않은 것 같은데 정말인가요? 그럼요. 언제 다 말해줄 거야? 아직 결정 못했어요. 천천히 하는 게 어때? 이 변장 계획은 네가 생각한 거잖아. 그런데 이제 와서 자백하라고 재촉하는 거야? 알았어. 그는 한숨을 쉬었다. 마음대로 해. 더 이상 말 안 할 테니까. 내 치즈케이크는 최고야. 곽준서가 말했다. 사실 보통 사람들은 아침으로 먹어요. 그녀가 말했다. 그런데 저녁으로 만들어 달라고 하셨잖아요. 오늘 저녁은 특이한 저녁이니까 특이한 걸 해달라고 했어요. 뭐가 특이한데? 연설이가 물었다. 곽준서는 주머니에 손을 집어넣더니 재빠르게 무언가를 꺼내 연설이의 약지에 끼워주었다. 내 아내가 되어줄래요? 그가 물었다. 연설이는 깜짝 놀라 눈을 깜빡였다. 너무 급한 거 아니야? 그녀가 물었다. 곽준서는 자신 있게 대답했다. 내가 너무 어리석고 배려심이 없는 건가? 그녀는 말했다. 하지만 나는 동의한다. 그래요? 곽준서는 자신의 행복을 믿을 수 없었다. 가끔은 자신을 위해 살라고 했던 말이 생각났다. 당신 아내가 되고 싶어요. 30분이 지나자 두 사람은 벌써 새로운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우리 부모님께 소개해드리자고. 연설이가 단호하게 말했다. 물론 찬성입니다. 그녀는 생각에 잠겼다. 사흘 뒤면 둘 다 쉬는 날이다. 저녁에 집에 와서 준비할게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에 오세요. 알았어, 여보. 맘대로 해. 곽준서는 미리 지도를 보며 연설의 부모님이 사는 마을로 가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그의 계획은 차 때문에 방해를 받았습니다. 차가 시동이 걸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 이런. 그는 한숨을 쉬었다. 그 남자는 6개월은 버틸 수 있을 거라고 약속했다. 처음에 그는 택시를 부르거나 다른 차를 빌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비용을 연설이와 부모님께 설명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곽준서 씨는 다른 방법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원하는 목적지로 가는 버스 노선을 찾아냈습니다. 곽준서 사원은 학창시절에 버스로만 이동해 본 적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그는 버스를 타는 것, 표를 사는 것, 좋은 자리를 찾는 것이 조금 두려웠습니다. 창가에 앉아 헤드폰을 귀에 꽂을 준비를 하는데 갑자기 옆에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가 당신 옆에 앉은 것 같아요. 곽준서가 고개를 돌리자 검은 머리에 키 큰 40대 여성이 미소를 지으며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특별한 점이 없었습니다. 눈만 빼고요. 크고 검고 깊었습니다. 그 눈빛은 마치 곽준서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는 것 같았다. 내가 당신 자리에 앉았나요? 곽준서가 물었다. 죄송합니다. 제가 표를 잘 정리하지 못한 것 같아서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부정적으로 흔들었다. 그러고는 드디어 자리에 앉았습니다. 버스를 거의 안 타시나요? 그녀가 물었다. 네. 곽준서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항상 차를 타는데 잘못된 시간에 고장이 났어요. 모든 것은 제 시간에 일어납니다. 일련의 이상한 우연과 자발적인 결정이 아니었다면 당신의 삶이 어떻게 되었을지 궁금한 적이 있습니까? 아마 지금 이 버스에 타고 있지 않았을지도 모르죠. 진정한 철학자처럼 생각하시네요. 곽준서가 말했다. 그녀는 웃었다. 전에는 아무도 저를 그렇게 부르지 않았어요. 그래도 재밌게 들리네요. 조금 걱정하는 것 같네요. 너무 눈에 띄네요. 훈련받지 않은 눈에는 안 보일지 모르지만 난 당신을 볼 수 있어요. 왜 걱정하는지 알겠어. 너 초능력자야? 농담으로 물어봤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자는 대답했다. 그래요. 대화가 궁금해졌습니다. 왜 내가 걱정하는 걸까요? 당신이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었기 때문이죠. 당신이 아닌 척하는 것. 당신은 놀고 싶었지만 지금은 너무 멀리 가서 어떻게 빠져나올지 모르겠어요. 오랫동안 찾던 것을 속임수를 통해 찾았는데 그 속임수가 들통나면 잃을까봐 두렵습니다. 곽준서는 신경질적으로 침을 삼켰다. 그냥 좋은 심리학자겠지. 그는 스스로를 안심시키려 했다. 아니면 그녀가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을 말했고 믿을 수 없는 우연의 일치로 그것을 추측했습니다. 마치 여자가 그의 생각을 읽고 웃는 것 같았습니다. 나를 원하는 사람으로 생각해도 됩니다. 그녀는 말했다. 현실의 상황은 변하지 않을 거라고. 곽준서는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입술이 떨렸다. 당신은 모든 것을 알고 있으니까요. 그는 말했다. 그럼 저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속임수를 밝히고 소중한 것을 지킬 수 있을까요? 그녀는 웃음을 멈추고 슬프게 고개를 저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녀는 말했다. 그리고 속임수에 대해서도. 내가 조언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지체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너무 늦을 것입니다. 버스가 갑자기 멈추고 여자는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여기가 내 정류장입니다. 그녀는 말하고 일어섰습니다. 또하니 세상의 모든 악, 속임수, 범죄는 오직 하나의 힘으로 저항할 수 있다고 덧붙일 수 있습니다. 그게 뭐죠? 곽준서에게 물었다. 사랑의 힘입니다. 여자가 대답했다. 음악을 틀지 않으면 정거장을 놓칠 테니 다음 정거장에서 내려야 해요. 여자는 너무 빨리 내려서 곽준서는 다른 것을 물어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는 망설이다가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거장을 놓칠 뻔했습니다. 연설의 부모님과의 만남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곽준서는 대가족의 다정한 모습에 반가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연설이의 언니 동혜진 씨는 그를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며 어떻게 만났는지 계속 물었습니다. 남동생은 곽준서 선수를 자신의 방으로 끌어들여 함께 컴퓨터 게임을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연설이 씨의 어머니는 딸을 진심으로 기뻐하며 예비 사위에게 계속 음식을 챙겨주었고 예비 장인은 큰딸이 벌써 장가를 간다는 것이 믿기지 않고 걱정이 앞섰다고 합니다. 사방이 걱정과 관심으로 둘러싸인 그런 환경에서 곽준서는 자신의 진짜 모습을 그들에게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상상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연설이가 뭐라고 할지도 궁금했다. 연설이가 얼마나 성실과 정직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연설이는 정말 기뻐했습니다. 연설이는
차를 타고 돌아오면서 말했다. 부모님께 처음 소개하는 남자인데 벌써 이렇게 성공했네요. 와우. 곽준서가 대답했다. 그런 영광은 제가 처음이에요. 저는 인간관계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녀는 웃었다. 그리고 당신과 함께 그것은 매우 편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렇군요. 당신과 함께 일하지 않았다면 당신을 만날 기회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럴 수도 있죠. 그럼 그날 일련의 사건들이 저를 우리 식당으로 이끌어서 다행입니다. 나도 기뻐요, 형. 둘이 이제 진지해지네. 곽준서가 다 말하자 사경호는 한숨을 내쉬었다. 다음 단계는 부모님을 만나는 거라는 걸 깨달은 거죠. 뭐야, 군경기 씨랑 내 엄마한테 단순 연금 수급자인 척 해달라고 할 거야? 절대 그러지 않으실 거예요. 말씀드려야 할 때가 된 건 알겠는데 방법이 떠오르지 않아요. 그런데 사경호 씨가 갑자기 이렇게 말했어요. 네가 몇 달 동안 웨이터로 일하는 것에 대해 아버지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고 싶었어. 아직 말씀 안 드렸어요. 그냥 안쪽에서 요식업에 대해 공부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곽준서가 대답했다. 그는 반대하지 않아요. 좋아, 교활한 놈. 너무 늦지 마. 친구에게 경고했다. 연설이 앞에서 나이 들 때까지 웨이터인 척 할 건 아니지? 곽준서가 웃었다. 왜요? 지금이 내 인생에서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하니까. 큰 기업의 후계자였을 때도 이렇게 행복하지 않았어요. 지금은 작은 원룸에 살고 고장이 잦은 낡은 외제차를 몰고 한 달 수입도 예전처럼 저녁 한 끼에 다 쓸 수 있을 만큼 벌어요.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와 사귀고 있죠. 그게 바로 인생이죠. 정말 축하해, 친구. 사경호가 말했다. 연설이는 너랑 사귀는 게 아니라 존재하지도 않는 웨이터랑 사귀는 거 잊지 마. 내가 말할게. 곽준서에게 약속했다. 말할게요. 며칠이 지나도 그는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항상 적절한 순간이 오지 않는 것 같았다. 직장에서 바쁘거나 집에서 로맨틱한 영화를 보고 있어서 분위기를 망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죠. 곽준서는 이 모든 것이 핑계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그저 두려웠을 뿐입니다. 솔직하고 개방적이며 성실한 연설이가 그런 속임수를 용서하지 않을까봐 두려운 거죠. 그리고 미루면 미룰수록 죄책감만 더 커졌다. 버스에서 만난 이상한 점쟁이의 말도 떠올랐다. 그녀는 언젠가는 너무 늦을지도 모른다고 경고했었죠. 알았어요. 곽준서는 어느 날 아침 혼잣말로 말했다. 오늘 퇴근 후에 꼭 그녀에게 모든 것을 말해야겠다고. 하루는 평소처럼 흘러갔고 오후에는 방문객이 거의 없었습니다. 조용하고 평화로운 시간이라 여유롭게 손님들을 응대할 수 있었습니다. 곽준서는 옆 테이블로 걸어가다가 거의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거기 앉아 계셨기 때문입니다. 안녕, 아들아. 궁영기가 차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 아빠. 곽준서는 아무렇지 않게 대답하며 메뉴판을 손님 앞에 놓았습니다. 후계자가 지난 몇 달 동안 어디서 시간을 보냈는지 궁금했다. 그는 부모님도 찾아뵙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제 레스토랑에서 웨이터로 일하고 있다는 이상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아빠, 여기서 뭐 하세요? 곽준서가 물었다. 군경기는 대답 대신 지나가던 웨이트리스 임혜자 씨를 멈춰 세웠다. 임혜자 씨, 친절하게도. 아버지는 그녀에게 말했다. 접수원 좀 데려와. 그녀는 곽준서를 겁에 질린 듯 쳐다보더니 곧바로 프로페셔널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네, 잠시만요. 어떻게 할까요? 곽준서는 겁이 났다. 불법은 아닙니다. 아버지는 미소를 지었다. 그 순간 연설이가 테이블로 걸어왔다. 안녕하세요, 궁영기 씨. 그녀가 인사를 했다. 만나서 반가워요. 저도 반가워요, 연설이 씨. 그가 대답했다. 잘 지내세요? 잘 지내요, 고마워요, 다행이네요. 그나저나 우리 아들은 어때? 잘 지내요? 연설이는 혼란스러워 눈을 깜빡였다. 아들이요? 군경기는 곽준서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몇 달 전부터 웨이터로 일하고 있는 아들이 최근에 알게 된 사실인데 너한테 청혼을 했다는구나. 연설이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곽준서는 어찌할 바를 몰랐다. 미안하다. 그가 말했다. 오랫동안 너에게 말하고 싶었지만 적절한 순간을 찾지 못했어. 그는 소녀가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았다. 미안해, 군경기. 그녀는 중얼거렸다. 잠깐 나갔다 올게요. 그녀는 거의 방을 뛰쳐나갈 뻔했다. 식당 주인은 아들을 바라보았다. 나한테 할 말 없니? 그가 물었다. 할 말이 뭐가 있냐고. 곽준서는 얼굴을 찡그렸다. 이미 다 알고 있잖아. 그래, 내가 너한테 배웠어야 했어, 내 아들아. 넌 몇 달째 직무를 태만히 하고 딴짓만 하는 것도 모자라 내 식당 직원과 결혼을 하겠다고 한다. 우리 식당이요? 아빠 곽준서가 말했다. 왜 이렇게 불평이 많아? 아빠가 항상 원하던 대로 다 하고 있어요. 밑바닥부터 차근차근 배워나가는 거요. 일반 직원들과도 관계를 쌓고 있고요. 그리고 연설이는 내 사생활이니 네가 상관할 바가 아니야. 그는 화를 냈지만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 얘기는 이미 시작했으니 이만 끝내겠습니다. 연설이는 제 인생에서 가장 멋진 여자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함께하고 싶어요. 예전 생활로 돌아갈지 그녀와 함께 웨이터로 일할지 선택할 수 있다면 저는 후자를 택할 거예요. 여기서 궁영기는 곽준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었다. 네가 자랑스럽다, 아들아. 아버지가 말했다. 내가 항상 너를 바르게 키우지 못했을지도 모르겠다. 네가 필요할 때 항상 곁에 있어주지 못했지. 그 점을 용서해라. 내 실수에도 불구하고 넌 멋진 남자로 자랐어. 네가 자랑스럽구나. 그는 지쳐서 아들을 껴안았다. 어서 가, 궁영기가 말했다. 연설이를 오래 알고 지냈습니다. 정말 대단한 여자야. 곽준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달려갔다. 그는 금방 그녀를 찾을 수 있는 곳을 알아냈다. 연설이는 차에 앉아 양손으로 핸들을 잡고 있었다. 그는 조수석 쪽 문을 열고 그녀 옆에 앉았다. 미안해요. 그는 반복했다. 정말 미안해. 연설이는 한숨을 쉬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여자의 예언이 현실이 된 걸까? 그는 공포에 질려 생각했다. 내가 너무 늦었나?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 그녀는 화를 내며 말했다.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지 모르겠어. 곽준서는 웃었다. 지금은 알아요. 하지만 당시에는 친구와 함께 그 아이디어를 떠올렸을 때 정말 기발하다고 생각했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흥미로운 모험을 떠난 것 같았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저는 부유한 부모님의 아들이었어요. 그게 제 주요 특징이었을 뿐 다른 모든 것, 제 성격, 외모, 업적은 항상 뒷전으로 밀려났죠. 여자아이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저를 보게 되면 그렇게 살기가 힘들어요. 저는 아파트나 명품 구두가 아니라 유머 감각, 친절함 등으로 사랑받을 수 있는 평범한 남자가 되고 싶었어요. 어떤 면에서는 당신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연설이는 인정했다. 하지만 그 얘기는 진작에 했어야지. 우리 식구들한테 다 소개해줬는데 진짜라고 생각했어. 연설의 곽준서는 자신이 하는 말에 모든 사랑을 담으려고 노력했다. 내가 진짜 나였다. 사랑 고백도, 키스도, 프로포즈도 모두 진심이었어요. 마음에서 우러나온 거였어요. 당신에게 아내가 되어달라고 청혼한 건 나였어요. 레스토랑 제국의 후계자의 아들이 아니라, 웨이터가 아니라 나 곽준서였어. 진작에 말했어야 했어. 그가 말했어, 알아요. 근데 너무 무서웠어. 넌 상상도 못할 거야. 매일매일 새로운 분장 이미지와 점점 더 합쳐지는 것 같았어요. 이전의 제 모습을 잊기 시작한 것 같아요. 새로운 곽준서가 되어서 너무 좋았기 때문이죠. 젊고 멋진 팀에서 일하고 내 손으로 직접 청소할 수 있는 아늑한 아파트에서 살고 제가 웨이터로 남아 레스토랑 매니저가 되어도 함께 할 수 있는 멋진 여자와 사귀고 있으니까요. 사실 저는 당신을 매니저로 승진시키려고 했어요. 그녀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말했다. 곽준서는 미소를 지었다. 이제 내 지위를 이용해
널 매니저로 승진시킬 수 있겠네. 아니요. 저는 정직하게 이 자리를 얻고 싶습니다. 네, 말대로 해. 게다가 우리 아버지는 이미 널 아주 좋아해. 정말요? 네. 두 분이 아는 사이인지 몰랐는데요. 네. 군경기 씨가 가끔 우리 식당에 오세요. 곽준서 씨가 정리해줬어요. 장인어른은 이미 만났고 우리 어머니는 정말 다정하신 분이세요. 분명 좋아하실 거예요. 사실 아직 용서했다고 말 안 했어요. 엄마가 그렇게 말했어요. 나는 아주 좋은 주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곽준서가 대답했다. 우리 결혼 얘기했던 거 기억나? 물론이죠. 그래서 이제 대출 안 받아도 돼요. 그리고 원하는 드레스를 살 수 있어요. 그리고 더 이상 하객 명단을 줄일 필요도 없어요. 모두를 초대할 수 있습니다. 유치원에 같이 다녔던 사람들도요. 사회자와 사진사는 말할 것도 없고요. 연설이가 웃었다. 교활하네요. 글쎄요. 논쟁은 정말 좋았어요. 하지만 제가 동의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예요. 그게 뭔데? 다시는 나한테 거짓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거야. 연설이가 말했다. 약속할게요. 곽준서는 엄숙하게 대답했다. 키스로 약속을 지킬 준비가 되었습니다. 연설이는 웃었다. 수락했다. 그녀는 대답하고 그에게 손을 뻗었다. 두 사람이 레스토랑에 들어서자 전 직원이 기다리고 있었다. 당연히 공영기가 직접 안내를 맡았다. 셋넷. 곽준서와 연설이가 들어오자마자 그는 외쳤습니다. 축하합니다. 모두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샴페인 코르크가 여러 개 터졌습니다. 연설이는 깜짝 놀라 울음을 터뜨리며 곽준서에게 달라붙더니 크고 파란 눈동자로 그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그 순간 곽준서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